자, 전세가 폭등입니다.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자영업자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세 일부 끼고 반전세 이런 형태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면 월세를 낼 형편이 못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집주인들 중에 월세나 반전세를 중에 월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지금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 세입자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란이 전국으로 다 번져버렸어요. 지방 도시에도 다 지금 전세란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부산, 광주 등에도 전세가 상승하고 폭등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져 버려서 외부의 게시판에도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부족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물건이 더 줄어버렸고, 그래서 매물 실종에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정부는 해법을 상실해 버렸어요. 홍남기 또한 전세 난민이 됐다 했는데, 근데 홍남기가 세입자한테 위로금을 줘서 보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홍남기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위로금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부총리도 내보내는데 위로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남기가 사실상 이 세입자에게 뒷돈을 주고 내보냈다. 그래서 한 청원인이 지난달 30일 날 홍남기의 태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부동산에도 규칙이 있는데 이런 정책으로 급기야 세입자한테 돈도 준다라는 게 옳은 것이냐? 경제수장이 태거 위로금에 지금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집을 팔고 살려면 홍남기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태거 위로금으로 내보낼 수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장에 세세하게 다 개입을 하면서 자기도 내쫓기고 부총리까지 뒷돈을 주면서 거래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냐? 마포에서 홍남기가 전세 살던 거는 지금 쫓겨난 거고요. 자기가 이 15년간 보유한 경기 어왕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세입자 위로금을 줬다는 겁니다. 자, 홍남기는 분양권이 세종시 아파트에 있고, 그런데 2주택자 꼬리표를 떼려고 8월 초에 어왕 아파트를 9억 2천에 파는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네가 법을 만들었잖아. 나 2년 더 있겠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건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기로 했는데 집을 매각하는 게 불발이 되게 됐지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이사비 명목에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는 겁니다. 자, 뒷돈 거래가 지금 부동산에 내보내고 나가고 하는데 뒷돈들이 개입되고 있다. 이건 이제 없던 돈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상한에 바다한데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이 짓을 했고 위로금이 국민 룰이 돼버리겠다. 차라리 표준 위로금도 법으로 정해주라.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요구하면서 못 나갔다 하고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이사비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금 주변에서 몇백, 5천 이렇게 막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온갖 편법이 판을 치고 씨가 마른 전세 매물을 잡으려고 세입자가 부동산에다가 급행료라고 부동산 비보다 더 주게 하고 뒷돈을 얹어주는 일도 있고, 또 집주인이 갑인 곳에서는 법정 상한선인 5% 안에서 계약한 것처럼 한 뒤
나중에 보증금을 적게 돌려받기로 하면서 이명 계약도 했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5억 10억 걸어놓고 10억 걸었으면 내가 9억만 돌려받을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완전히 전세 지금 대혼란이 나라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두 채를 놔놓고 사실상 마포의 집에서 지금 전세를 쫓겨나게 된 홍남기가 어디든 구하겠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지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사람 내보낼 때 팔면서 뒷돈을 얹어주는 현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지가리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리얼미터에서 내려갔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은 지지가 44.9, 부정이 50.9로 부정이 지지보다 6%가 더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 또한 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34.8로 떨어졌어요. 이 원인에 지금 재산세, 전월세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강남에 전세 살려면 최소가 10억이다. 평균이 9억 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전세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겠다. 문가리가 얼마 전에 큰 소리 쳤지요. 국회에서. 뭔 대책이 있겠어요? 이번 주도 발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답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임대 확대가 기본적인 방향인데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처방을 곡심한다. 지분 적립형, 중형임대 등 윤곽이 나와서 공공임대 공급하겠다는데 당장 모지라고 없는데 이게 지금 발표돼서 공급될 때 그것이 대안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찔끔찔끔요. 공공임대니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발표했습니까? 이런 거 발표해봤자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양법 시행 3개월 만에 4천만 원이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뛰었고 월세도 지난해보다 1.7%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전세 중간값이 처음으로 5억이 넘었고 부르는 게 갑이고 대전, 대구에도 1, 2억씩 뛰었고 전문가들은 정책이 만드는 전세 대난이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는 이제 소멸 단계고요. 전세 숨통을 누가 끊었냐? 문가리가 앞으로 전세 숨통을 끊어서 사라지게 한 정권으로 기억될 겁니다. 아마 문가리 임기 내에 대한민국에는 전세가 거의 다 사라져 버릴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무서운 부분 하나는 뭔가 하면 전세가 사라져 버리는 것 외에 월세가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이렇게 뛰면서 이제 거주 공간의 집주인한테 내 소득의 3분의 1 절반을 갖다 바치는 사람을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목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형편이 괜찮으면 누가 전세 월세 사겠습니까? 잠깐 살 용도로 전월세를 살겠지만은 형편 괜찮은 사람은 다 자가에 살 거라고 봐요.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전세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 사회가 되면서 월세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월세가 적은 게 아니라 이제는 작은 월세가 100만 원이고 200만 원, 300만 원 월세가 기본이에요. 이러면 서민들이 얼마를 받겠습니까? 전월세 받는 사람이 월급을 받아봤자요. 결국은 월급 받아서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급격한 월세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는데요. 그런데 정권은 급격한 월세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나 반전세가 대부분이지 이제 전세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만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월세 사회로의 전환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다시피
그야말로 이 서민들의 자금 축적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미국의 이 집이라는 부분에서 미국에는 집에서 모기지 론을 얻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제대로 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주택 대부 전문 은행들도 많고 해서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할부금을 한 달, 두 달 연체하면 이제 집을 뺏기지만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 사람이 사는 집은 사실상 은행 집이죠. 내가 월세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0, 30년 지나야 자기 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월세를 못 낼 상황이 되면 은행에 모기지 론을 못 낼 상황이 되면 은행이 가차없이 와서 통보하고 집의 키를 받아가고 정해진 날에 사람 동원해서 내줬습니다. 매우 미국에는 그런 일자리들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미국에는 서민들이 그야말로 직장 잃으면 하늘이 노래지는 영화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직장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의료보험 끝나고 애들 대학 못 보내고 이런 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겁니다. 한국에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한국에는 직장을 잠시 잃거나 소득이 줄어도 전세가 있어서 그래서 집에 더 들어가는 돈은 없으니까 뭔가를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뭘 해보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월세 사회가 되면 뭘 해볼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전개될 거고 그야말로 돈이 없는 사람은 벌어서 월세 나면 먹는 거 사 먹는데 끝나버릴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데도 이 월세 사회가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전국에 월세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일 건데 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를 향해서 분노가 표출되지 못할까요? 왜 그 사람들은 조직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분노만 조직화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문가리가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지금 문가리는 안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가리가 말하면요 하늘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 저금리 탓으로 돈 많이 풀려서 그렇다 하고 정무수석은 전 정권 핑계 대고 있고 주거취약청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다면 국가적 주택 공급을 이야기해야 될 건데 좌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보수 수구 꼴통 기득권들은 그렇다 칩시다. 좌파라고 주장하는 저것들조차도 국가적 주택 공급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모아가는 것만 해도 곧바로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건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파는 말만 좌파지 기득권화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해봤자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지분 적립형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런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걸로 해결 안 될 뿐 아니라 문정권 지나가고 나면 그냥 끝인 거지요. 그냥 하는 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 주택 공급 없이 평당 700에 이 나라에 전월세 난, 부동산 폭등 난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